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22일 오후 5시입니다. 요사이 정치인들이 아주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바보짓에서 비롯되었는데 이제 선거철을 맞아가지고 너도 나도 서울을 수도로서 버려버리고 세종시로 각종 시설을 옮겨서 세종시를 수도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아주 반역적 발상을 하고 있는데 그 주장이 아주 어지럽게 나오니까 이게 진심이 담긴 건지 그냥 유권자들을 속여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는 건지 정말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한 국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수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또 수도를 옮기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드문 일이냐 하면은 우리 역사에서 수도 이전, 즉 천도는 몇 번 없었습니다. 우선 고구려가 압록강변에 있던 국내성을 장수왕 때 5세기에 평양으로 옮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장수왕은 고구려의 전성시대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양에 온 것이 그 뒤 약 250년 뒤에 고구려가 멸망하는 단초를 제공을 했습니다. 수도를 남쪽으로 옮기니까 고구려의 그 확장 방향이 남쪽을 향하게 되고 남쪽에 있던 백제와 신라가 손을 잡고 고구려와 대항하면서 본격적으로 삼국 전투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 싸움판 속에서 결국 고구려가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서기 668년에 망합니다. 이게 첫 번째 천도입니다. 기억할 만한. 두 번째 천도는 백제의 천도입니다. 지금 몽촌 토성, 강동구, 송파구 주변에 형성되어 있었던 한성백제. 한성백제가 고구려의 압박에 견디지 못하고 그리고 계로왕이 전사한 다음에 문주왕 시절에 서기 5세기입니다. 5세기에 수도를 한성에서 남쪽으로 공주로 옮깁니다. 그때는 웅진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공주는 내륙이고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세종시 근방에 있지 않습니까? 공주로 옮겼더니 여기서 토착 세력과 새로운 세력 등등이 서로 격돌하고 하는 과정에서 문주왕이 암살되고 그 암살한 세력과 왕당파가 내전을 치르는 이런 분란이 또 일어납니다. 천도가 내전을 부른 겁니다. 그때부터 백제는 지배층이 화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한 60년 있다가 백제 중흥기를 만든 성왕이 다시 수도를 옮깁니다. 이번에는 부여로 옮깁니다. 부여로 옮긴 다음에 한때 동맹국이었던 신라와 백제군이 결전을 합니다. 어디서 결전을 하냐면은 충북 옥천, 유경수 여사의 생가가 있는 충북 옥천에서 서기 554년에 백제군 약 3만, 백제군과 연합군입니다. 백제군만 동원된 게 아니라 백제와 연합한 가야군, 그리고 백제와 가야를 돕기 위해서 일본에서 건너온 왜군, 백제, 가야, 왜군이 연합군을 형성하고 전웅왕이 동원한 신라군 약 3만, 아주 고대사에서 최대 규모의 결전이 충북 옥천에서 벌어집니다. 여기서 그 영명한 성왕이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아들이 전투 지휘를 하는 걸 위로하기 위해서 소수의 호위병들을 데리고 가다가 중간에 신라군의 매복에 걸려가지고 포로가 됩니다. 그런데 진흥왕이 아주 가혹한 대우를 합니다. 보통 어느 나라든 전쟁을 하다가 왕이 포로가 되면은 죽이지 않습니다. 뭐 인질로 삼아가지고 돈 뜯어내고 하는 게 유럽에서는 가끔 있습니다만, 아니 포로가 된 성왕을 진흥왕이 참수를 하게 합니다. 목을 치게 합니다. 그리고 시신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게 그 뒤에 계속되는 이 신라와 백제의 원한에 사무친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어쨌든 성왕이 포로가 됨으로써 관성성싸움에서 백제, 가야, 왜가 참패를 합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느냐. 가야는 그 뒤 한 10년 안에 가야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제는 복수심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절치부심해서 의자왕 시절에 신라를 괴롭히니까 신라는 살 길을 찾다가 결국 당나라와 동맹을 맺고 나당연합군으로서 서기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키고 668년에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당과도 7년 동안 전쟁을 해가지고 당을 쫓아내고 한반도를 신라가 통일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천도의 실패에서 비롯된 역사로 보입니다. 고구려도 백제도 남쪽으로 천도했다가 왕이 피살되고 전사하고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경주의 수도를 잡은 서라벌이라고 했죠. 신라는 망할 때까지 1000년 동안 수도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나라가 서양에도 있죠. 로마가 수도로서 그 역사가 한 500년 됩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그것도 수도로서 역할이 1500년 됩니다. 파리도 오래되고, 그리고 베니스, 천년공화국 베니스도 옮기지 않았습니다. 수도를 자주 옮기면 망합니다. 수도를 옮기지 않으면 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세계사적 현상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우리 민족사에서 1000년 동안 수도였어요. 한성백제 400년, 조선조 560년, 그리고 대한민국 합치면 1000년 동안 서울이 수도였습니다. 그러면 민족사의 정통성은 서울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서울에서도 광화문에 있다고 봐야 되죠. 서울이란 이 위치가 얼마나 무거우냐 하면은 북한도 1970년대 초까지 헌법에 통일된 조국의 수도는 서울로 한다고 적어놨습니다. 얼마나 서울이 위대하게 보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2002년 노무현 후보가 표를 얻어보려고 아무런 과학적, 역사적 고려 없이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한다고 했습니다. 신행정수도를 건설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뜯어보니까 청와대까지 옮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 그러면 서울에 남는 것은 대법원밖에 없어요. 수도를 옮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신행정수도 건설을 가지고 선거에서는 재미를 봤습니다. 아마 그 속임수로 당선된 거죠. 그런데 그때 이명박 서울시장이 있었습니다. 또 이석연 법제처장을 지내신 그때는 변호사, 이 헌법을 잘 아는 이런 분들이 이것은 위헌이다 해가지고 헌법 소원을 했습니다. 2004년에 헌법재판소가 역사적 판결을 합니다. 수도 이전은 헌법 개정 사항이다. 그런 내용이 헌법에 적혀 있지 않지만은 이것은 관례대로 역사적 관례에 비춰가지고 헌법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랬으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깨끗하게 단념을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또 표를 계속 충청권 표를 올려가지고
행정부의 반을 분할을 해가지고 지금 거기 갖다 놓았습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세종시와 서울을 오고 가는 또 중요한 부처는 또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이게 무슨 짓을 합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야 이게 문제 있다 해가지고 세종시를 교육과학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니까 또 박근혜 당시 의원이 당시 한국당이죠. 당시 한나라당이군요. 한나라당 실력자 박근혜 의원 세력이 반대를 해가지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이명박 대통령의 판단이 옳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세종시에 근사한 과학 도시가 들어섰을 것입니다. 아마 충청도 사람들도 후회할 것입니다. 그때 충청도에 기반을 두었던 이회창 자유선진당 이회창 세력도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그 과학도시 건설에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했겠습니까? 표 때문에 했지. 신정수도 건설이라는 이 사기 공약에 걸려가지고 대통령이 되지 못한 이회창 씨가 앞장서가지고 세종시 과학도시 계획에 반대하는 걸 보면서 저는 정치에 대해서 환멸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22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으면서 갑자기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을 국방부로 옮기겠다. 2달 만에 졸속 이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대통령과 합참의장과 국방부가 수백 미터 안에 있습니다. 적의 공격에 한 방에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아주 위험한 일을 한 겁니다. 또 북한으로부터 오는 미사일 위협에 지금의 청와대는 잘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등받이에 해당하는 자리에 북한산이 있어가지고 잘 막아줍니다. 또 지금의 청와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70년 이상 거기서 고민을 하면서 나라를 발전시킨 그 역사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용산 국방부 건물이 그게 뭡니까? 구청장이 근무하면 딱 옳죠. 그 다음에 또 집무실과 숙소를 분리를 해가지고 출퇴근한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매일 수백 명의 경찰이 경호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두서가 없어지고 지휘부가 이렇게 분열되면은 그 제대로 된 사고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조직의 책임자는 자기만의 시간이 있고 자기만의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안정된 심기는 그런 공간에서 나오는 것인데 국방부 건물로 갔더니 두서가 없고 혼란스럽고 또 관저를 새로 마련하는 과정에서 외교부 장관 공간을 옮기기도 하고 뭐 하는 이런 사단이 벌어져 가지고 결국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자신이 잘못 선택했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왜 그 좋은 청와대를 버리고 국방부로 가려고 했느냐. 거기에는 부인 김건희 씨의 큰 역할이 아마도 주술적 역할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거는 밝혀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우스운 짓을 했습니다. 옮기고 나서 용산 대통령실에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났는데 3년이 지나도 이름을 지어주지 않으니까 사생활하는 건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생각에는 용산 대통령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사생활적 존재고 거기에 아무런 정도 붙지 않는다. 어차피 다음 대통령은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이다. 이렇게 자포자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보다 더 무책임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사람이니까 저런 사고를 친 것 아닙니까? 무능 하나로도 위험한데 거기다가 무책임이 붙어버리면 지도자가 무책임하고 무능하면 반드시 사고를 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예상했던 대로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작년 총선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를 옮기겠다고 공약을 합니다. 국회를 옮기고 세종시를 정치 수도로 만들겠다. 이번에 대통령 후보 지금 경선을 두고 지금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재명 후보는 일단 용산으로 가서 직무를 시작한다. 그리고 청와대를 고쳐서 청와대로 돌아가겠다. 그 다음에 헌법을 고쳐서 세종시로 옮기겠다 하는 다단계 구상을 밝혔습니다. 다른 국회의원들, 개혁신당, 그리고 몇 사람은 세종시로 서울을 옮기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청와대로 옮기겠다고 합니다. 청와대로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생각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수도를 서울에서 세종시로 옮기면은 정권도 망하고 나라도 아주 위태롭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종시로 옮기면은 국가의 중심 방향이 내륙으로 향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북한 지역에 가까운데 수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종시는 내륙입니다. 항구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은 한강을 통해서 인천 항구와 연결되니까 사실상 항구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가진 무게는 비교가 안 되죠. 북한 노동당 정권도 승복하지 않을 수 없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무게. 그런데 세종시에 뭐가 있습니까? 그럼 남북한의 이 대결은 이념 대결이기도 하지만은 역사적 정통성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입니다. 핵심은 평양이냐 서울이냐입니다. 그러면 평양이 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평양이냐 세종시냐의 대결에서는 어디가 이기겠습니까? 이 역사전쟁은 정신, 영혼 이런 것과 관계됩니다. 자, 또 다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본 곳입니다. 파키스탄 1996년에 제가 파키스탄에 가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 대통령도 만나고 그게 진출한 대우 건설 사람들의 고속도로 공사장에도 가고 했습니다. 제가 도착한 곳은 라호르라는 곳이었습니다. 라호르 한 인구가 1000만 명대입니다. 그곳의 삶은 참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인터뷰하기 위해서 어디를 갔느냐 하면 이슬라마바드로 갔습니다. 이슬라마바드는 히말라야와 가까운 곳에 만든 행정수도입니다. 거기에 대통령 국회가 가 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스위스의 한 도시에 온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깨끗하고 잘 정비되어 있고 건물이 번듯하고 거기서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딱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파키스탄 국민들의 그 비참한 생활을 외면하고 있구나. 그리고 자기들끼리 고립된 곳에서 이권 투쟁만 하고 있겠구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계획을 하겠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통령이던 레갈이라는 사람을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신뢰를 무릅쓰고 이런 이야기를 맨 첫 질문으로 던졌더니 이분도 수긍을 하더라고요. 이분도 오늘날 파키스탄은
아직도 봉건 체제입니다. 농지 개혁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파키스탄의 실권은 군대가 쥐고 있습니다. 그 군 장교단은 거의 대부분이 지주 출신입니다. 국회의원들도 상당수가 지주 출신입니다. 이 지주 출신들끼리 서로 권력을 주고받고 또 살기는 이슬라마바드 같은 데서 완전히 오아시스 같은 곳에서 그 정치를 하니까 일반 국민들과 멀리 떨어져서 뭘 개혁을 해보겠다는 생각이 나겠습니까? 세종시로 가면은 그런 꼴이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자꾸 세종시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세종시에 가면은 거기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뭘 하기 좋지 않습니까? 여의도에 있어야 수시로 데모대도 찾아가고 해가지고 분주하기도 하고 시끄럽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게 숨쉬는 정치 아니겠습니까? 세종시에 가면은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국민들로부터 자신들을 막 찾아오는 민원 가지고 찾아오고 반대 시비하고 하는 사람들이 귀찮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종시 조용한데 내륙에 가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이권 투쟁하지 않겠습니까? 편하긴 편하죠. 거기 가면은 데모대들이 세종시까지 찾아가기에는 좀 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종시를 지금 수도로 만들겠다는 그 계산에는 다 사리사욕이 있는 거지. 국가와 미래를 보는 사람이면은 어떻게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이 무엄한 반역적 발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 역사, 한국 역사가 보여주는 바는 서울을 수도로서 포기하고 세종시로 가면은 그 정권도 망하고 나라도 휘청거릴 것이다. 망조가 될 것이다. 제 이야기가 불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제가 2022년 3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겠다는 그 무도한 발표를 하는 걸 보고 이게 윤석열 정권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음모에 편성하는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이 들어맞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지금 하는 예언,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면은 정권도 망하고 나라도 망할지 모른다 하는 게 적중할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감사합니다.